우리가 하기로 한 걸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네, 약간 크게 얘기를 하면 자, 우리가 하기로 한 거를 정리를 하면 일단 아까 한국소비자원에서 전국에 있는 모든 중국집의 짜장면 가격에 대한 평균 가격을 받고 거기에서 서울 기준으로 했을 때 약 7,000원 정도 나왔고 그 다음에 전국 기준으로 따졌을 때 평균이 전체적으로 6,000원에서 그러니까 서울 평균이 7,000원이니까 그렇게 나왔기 때문에 우리는 서울 지역에 있는 6,000원에서 8,000원의 짜장면 가격을 가진 중국집들을 약 50개를 표본으로 정리를 하고 그 50개 표본 샘플에 대해서 네이버, 카카오, 구글에 평점을 모은다. 그렇게 되면 세 집단에 대한 50개 중국집의 평점 가격을 데이터로 수집을 했기 때문에 여기에서 정확한 모수를 판별하기 위해서 네이버와 카카오, 구글의 세 집단에 대한 평점과 분산의 차이가 있는지를 분산 검정으로 한다. 그렇게 해서 세 집단에 대한 분산 검정에 대한 결과가 차이가 없다는 게 밝혀지면은 우리는 일단 어느 샘플을 가지고도 평점을 분석함에 있어서 큰 문제가 없다라는 결론을 내고 내기 때문에 각각의 50개 중국집에 대해서 상위 10%, 하위 10%에 해당하는 평점 기준으로 상하위 10%에 해당하는 중국집들 리스트를 갖고 각 10개, 그러니까 총 10개의 중국집에 대해 방문을 하여 주요 메뉴들을 먹어본 후 이들이 정말 맛집으로 판명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한 팩터를 조금 고려를 해본다. 그 이후에 각각의 요소들에 대해서 이제 다른 사람들이 평점에 대한 댓글을 남기면은 그걸 기반으로 뭐 다시 검정을 하거나 뭐 체크를 한다. 그게 우리 프로세스지. 근데 그렇게 해달라고 하면은 무리인가? 그냥 우리가 자 요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냥 식당 하나 찍어준 거야. 그래서 여기 가보세요. 거기만 한 많게는 한 20-30분 이상 가주시면 그렇지. 그것도 의미 있지 않나? 그것도 의미 있지. 그래서 그래서 이제 그 20-30명의 그 평점이 좀 비슷하게 나오거나 혹은 우리 결과랑 비슷하게 나오든 아니면은 그분들의 평이 비슷하게 나오든 하면은 유의미하지 않나? 근데 이제 그러면 문제가 한 식당만으로는 안 되지. 그러면 비교분이 없잖아. 더 맛있다 이런 거? 근데 어떻게 보면은 중식당은 충분히 많이들 가보시는 편이니까 그렇지는. 그러니까 약간 그렇다고. 왜냐면은 평점이란 건 상대평가를 하고 있냐 절대평가를 하고 있냐 약간 이 문제가 되는 거 아니야? 그렇지. 그럼 또 한 2개 골라줄까? 이 식당이랑 이 식당. 사실 이게 대조 실험을 해야 되는데 물론 그 두 개의 샘플이 상호 간에 완전히 배태적인 샘플인지는 알아야 사실은 그러니까 그거를 알 수가 없지. 예를 들어서 위약과 관련된 그러니까 어떤 의약품에 대한 효과 검증을 할 때 그러니까 약품 그다음에 위약 대조 실험을 하잖아요. 그게 하나는 정말 약이고 하나는 가짜 약을 줘 사람들한테. 그런 다음에 먹어봐. 그다음에 평점을 남겨. 이 효과가 있는 것 같아? 없는 것 같아? 하고 했는데 위약에서는 평점이 낮아. 그리고 실제 약에서는 평점이 높아. 그러면 이 두 개에 대한 대조를 했을 때 위약이 효과가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진짜 약이 효과가 있다라는 걸 검증할 수 있거든. 방금 너가 얘기한 거는 어떤 한 식당을 골라. 그 다음에 이 식당이 찐 맛집인지 아닌지를 결국에 평가를 하려고 하면 이 식당과 반대가 되는 어떤 식당을 골라주고. 근데 약간 난 그거를 얘기한 거거든. 우리가 추천 시스템이 돼버리잖아. 그 관점에서. 감히 한번 추천해 드립니다. 약간 이런 느낌이지. 우리도 안 가봤어요? 근데 여기 가보세요. 우리가 본 통계가 괜찮은 통계였다면 여긴 맛이 괜찮아야 합니다. 그렇지. 왜냐면 사실 어떻게 보면은 챗GPT 같은 것도 그런 식으로 조사해가지고 위치 이런 거 고려해주고 해가지고 추천해주는 거 아닌가? 기본적으로 그 사람이 챗GPT. 그치? 조금 다르긴 한데. 그러니까 맛집 추천해달라 이렇게 하면은 걔도 결국에 인터넷에 나와 있는 지식들 기반으로 하는 거잖아. 그치. 어쨌든 간에 그럼 평점도 볼 거고
누가 글도 체크했을 거고 평점을 보진 않을 거야. 평점 평점 자체를 안 보나? 분석하진 않을 거야. 글만 체크하나 그러면? 그럴 거야. 내가 알기로 GPT의 시스템이 어떻게 작동되냐면 내가 문장을 적어. 자, 서울에 맛있는 중국집을 추천해줘 라고 하면 얘는 이 맥락을 정확하게 이해를 못해. 서울의 중국집의 맛집 추천 이라는 단어를 기반으로 얘가 안에 있는 어떤 엄청나게 큰 DB가 있을 거 아니야. 그럼 이 DB 자체도 그냥 단순히 어떤 글자의 나열이 아니라 어떤 맥락을 기반으로 해서 데이터가 이렇게 조금 그룹핑이 되어 있다고 보는 거야. 그러면 얘가 이걸 보고 이 단어들이 가장 많이 언급이 되어 있는 데이터로 먼저 접속을 해. 그렇다면 거기 안에서의 맥락을 추론을 해서 보여주는 거라서 평점을 분석하진 않을 거야. 오히려 블로그 글들을 분석을 하는 게 더 나은 거야. 그럼 나중에 그것도 재밌겠다. 우리가 따로 하잖아. 챗GPT한테 물어봐. 그렇지, 그렇지. 어느 동네에서 짜장면이 6,000원 이상 8,000원인데 맛있는 중국집들을 쭉 불러줘봐 했을 때 그치. 우리가 본 중국집이랑 얼마나 그거, 겹쳐. 그치. 그건 괜찮아. 그건 괜찮지. 그건 괜찮을 것 같아. 그렇다면 정말 평점에 대한 약간 신뢰를 보는 거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그치. 그치. 그래서 이제 다 보는 거지. 챗GPT도 보고 사람들 반응도 보고. 그치. 일단 뭐 확실히 해야 되는 거는 6,000원 이상 8,000원 이하 중국집들 평점들을 체크해보는 거. 그치. 구별로 최대한 다양하게 해야겠지. 사실은 그게 맞지. 서울이라고 한다면. 이왕이면 강남이랑 종로를 많이 해야 된다. 회사원들이 많아. 혹은 구청들 근처를 봐야 되나 항상? 아니 근데 그렇게 생각을 하고 접근하면 이제 샘플링 우려가 생기지. 뭐 그렇긴 하죠. 그치, 어떻게 보면은 보장된 집만 너무 보는 거지. 그치. 원래 정확하게 보려면 이제 그렇게 해서 거기에 대한 변수도 우리가 다 체크를 하는 거지. 보장이 안 된 집도 봐야 되니까. 이 집은 왜 이 점수야? 약간 이런 식도 있어. 왜냐면 분명히 어떤 맛집들은 막 이런 예를 들어 독립문 근처에 있는 데도 있잖아. 그런 거는 이제 종로에 독립문 속하지 않지. 종로에도 않고 강남에도 안 속해. 그리고 구청 근처에도 속하지 않아. 우리가 방금 얘기했던 건 모두 속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맛집일 수 있지. Let's make a fresh start.